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각각 30%와 10%로 대폭 내리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뉴욕 주식시장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크게 낮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국내 약값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새벽 모롱고를 떠나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도로에서 SUV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대전, 대구를 잇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다음 주인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시작하게 된 앵커 홍희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90일 동안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30%, 중국은 10% 과세가 부과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말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이 일단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똑같이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는 30%로 낮아지고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10%의 관세만 적용됩니다. 전망보다 파격적인 인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하된 관세는 이번 수요일부터 90일간 적용됩니다. 공동성명에선 또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등을 손보는 방안이 미국의 뜻을 반영해 합의된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90일간의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관세의 명분으로 남은 펜타닐 문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등 무역 전쟁이 커질 불씨는 그대로입니다. 미중 합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폭등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은 8%, 애플은 6% 이상 오르는 등 7개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도 3% 안팎 상승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대신 안전자산인 금값과 미국 채권값은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줄었고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언제 최종 무역 합의 결과를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안정세를 끝내고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크게 낮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국내 약값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환자들에게 최혜국 수준의 처방약 가격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포괄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수준에 맞춰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t's called Most Favored Nation. We are going to pay the lowest price there is in the world. We will get whoever is paying the lowest price. That's the price that we're going to get. So remembe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제약회사들이 유럽연합 등 해외에 낮은 가격으로 처방약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에서 얻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day, Americans spend 70% more for prescription drugs than we spent in the year 2000. Think of that. Our country has the highest drug prices anywhere in the world by sometimes a factor of 5, 6, 7, 8 times. 행정명령은 우선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낮추도록 30일의 기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때까지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약값을 낮추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한 달 동안 제약회사들의 약값 협상을 주도하고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기준에 맞춰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7천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를 통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무상의료 서비스 메디케이드 역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의약품 지출로 사용됩니다. 결국 처방약값 인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두 의료부문 예산을 크게 손질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미 첫 번째 임기 당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무산된 바 있고 또 매년 거액의 로비 자금과 후원금을 대는 제약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기 말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4년 재집권 초기이고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관세와 더불어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새벽 모롱고를 떠나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도로에서 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SUV 운전자가 사망하고 30명이 넘는 버스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사고 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대형 버스 전면에 자리한 유리창이 깨졌고 범퍼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마더스데이를 맞은 어제 새벽 5시 7분쯤 60번 고속도로 서쪽 방면 하센다 블러버드 인근을 달리던 버스가 고장으로 도로에 멈춰선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SUV는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Nissan caught fire and unfortunately trapped the occupant inside who succumbed to their injuries as a result.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사고 버스의 최종 목적지는 LA 한인타운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롱고 카지노와 LA 한인타운 오가는 관광버스였던 겁니다. The tour bus was coming from the Morongo area and was heading to Koreatown in downtown LA. 경찰에 따르면 버스에는 중국계 운전자를 포함 모두 6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중 32명의 탑승객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Reports from LA County Fire indicate that we had 2 in critical condition with the remaining parties being moderate to minor injuries. 경찰은 현재 운전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최종 목적지가 LA 한인타운으로 확인된 만큼 한인 피해자들 역시 포함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모친 살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은 케빈 현 안 씨에게 1급 살인 혐의와 1급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인 안 씨의 모친 61세 현 안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아들인 용의자 안 씨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시소는 모친 안 씨가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손상도 발견됐다고 밝힌 데 따라 경찰은 아들 안 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인정신문에서 피의자 안 씨와 변호인은 시신 방치 혐의만 인정했었습니다. 범행 후 도주 중이던 안 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한동안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유랑 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의 정신 감정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은 검시소 부검 조사 결과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토대로 안 씨에게 살인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부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유세 일정으로 새벽에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님 응원합니다. 어려운 경기를 체감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좀 잘 되도록 가락시장이 안 되면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진보 정치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대전에선 안보, 보훈 행보에 나섰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몰자, 천안함 46 용사 묘역 등을 찾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그런 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들을 더 명예롭게 모시는 것, 국가의 모든 사업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첫날 유세의 종착지는 대구였습니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이라고 사칭하고 여러분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당선 즉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까지 대구에서 1박 2일 유세를 이어간 뒤 울산, 부산 등을 찾아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 주산 2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대선 승리를 통한 내란 종식과 빛의 혁명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후보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출정 식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화성 동탄을 찾았습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공장 등이 위치한 K 이니셔티브 벨트 지역으로 미래 산업과 혁신 성장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조정, 지원, 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재생산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오늘은 대구와 포항, 울산을 찾아 지역과 이념을 넘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유입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다음 주인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7명의 공식 선거운동이 6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로 등록한 인원은 총 25만 8천여 명으로 국외부재자 22만 9천여 명, 재외 선거인 2만 8천여 명으로 20대 대선과 비교해 약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지역 유권자는 7만 5천여 명을 차지한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 총영사관과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등 4곳에 설치됩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1,535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내일 오전 11시 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는데 추가 투표소는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6일 모두 운영되고 추가 투표소 3곳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만 운영됩니다. LA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한 아마존 배달 기사가 고객들 집에 믿기 어려운 택배를 놓고 가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한 주민이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마존 배달 기사는 택배를 배송한 후 현관 앞에서 대변을 본 것입니다. 영상에는 바닥에 남겨진 배설물과 소변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집주인에 따르면 집 앞 화분에서 휴지까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주택 보안 카메라에도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 택배 기사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택배를 놓은 후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여성은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배송기사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기사를 파악해 더 이상 배달 업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고급 항공기를 선물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보잉 747-8. 과거 카타르 왕실이 사용했던 항공기로 가격이 무려 4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현재 운용 중인 에어포스원 전용기가 30년이 넘었지만 보잉의 납품이 늦어져 본인의 임기 내 새 전용기를 탈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백악관 행사에서 이는 선의의 제스처라며 보잉사의 새 전용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짜 항공기를 거절하면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선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항공기는 역대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받은 최고가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서며 카타르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뇌물을 넘어 프리미엄급 영향력 행사라고 비꼬았고 외국 수입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명백한 부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은 물론 남가주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주는 서늘한 날씨가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대에 머물고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60도 후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해안과 사막 지역은 강풍이 예상됐고 내일은 쌀쌀한 날씨에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지역은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버뱅크 101도, 우드랜드 힐스 100도, LA 한인타운 99도 등을 보이며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더위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소 15명이 탈수와 열 관련 증상으로 구조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롱비치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약 5,300가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이벤트 우승자에겐 $5,000 상당의 경품이 주어집니다. 50만 달러 규모의 세계 여행 추첨도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00 상금과 $15,000 상당의 휴가 상품도 제공됩니다. 또한 토너먼트 행사로 총 상금 $13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최근 2달 연달아 2명의 회원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들의 수령액은 총 $12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스카이리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4월 9일 폭등 이후 5주 만에 최고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들 중 살짝 뒤처진 다우존스는 6주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반면 나홀로 4일 연속 오른 나스닥은 S&P 500과 나란히 10주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과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 전격 하향 조정시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매수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랠리 무드로 출발한 장은 자연스럽게 폭등세에 돌입한 후 개장 내내 후퇴하거나 딱히 요동치지 않고 탄력받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일제히 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기술주들의 반격을 주도한 상황에서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는 포모 현상은 오랜만에 제대로 작용했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6주 전 시작됐던 회복세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고조돼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